학교 안전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안전계획 수립 방법, 학교 안전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작성. 안녕하세요. 신재한 교수입니다. 학교 안전지원 시스템은 학교 안전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현행 개별화 시스템을 통합하여 재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통합 재구축해서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고 시스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학교 계획 및 교육활동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문서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단위 시스템은 학교별 한 개의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은 학교별 관리 계정을 한 개씩 가지고 교직원별로 모든 개인이 개별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단위 시스템별 학교 기준의 한계 공용 아이디어로 인해서 편의성이 했던 점에 비해서 통합된 학교 안전 시스템은 정보 수정 등 정보 주체가 명확하여 정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계정으로 학교 업무를 모두 이용 가능하여 업무 편의의 효율성도 가능하고 학교 안전 업무별로 결과를 연동시켜서 학교 안전 업무의 활용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안전 시스템의 운영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 안전 업무 전산화 및 현행 개별 시스템 통합을 재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시스템의 통합 재구축을 통해서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시스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계획 및 교육활동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문서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학교 안전 관련 통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대책 점검과 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활용성 강화를 통해서 일선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교 계획, 지역 계획 내의 학교 안전 통계 정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의 운영 목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업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학교 안전 시스템 메뉴 구성입니다. 큰 메뉴로는 예방사업, 사고 예방, 교육활동, 안전교육, 안전문화, 커뮤니티 등 크게 6가지 메뉴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하위 메뉴를 살펴보면 예방사업에는 학교 안전법령, 학교 안전 기본 계획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는 학교 안전 계획, 실적 보고가 포함되고 교육활동 메뉴에는 안전대책, 통합버스, 재난훈련, 재난보고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는 자료실, 전문강사, 교직원 영수, 체험관을 포함하고 있고 안전문화에는 공모전, 학교 안전 실태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커뮤니티에는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 안내, 교육 정책, 연구 과제,
공지사항, 홍보자료, 1:1 문의, 계란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6개 메뉴를 사용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1:1 문의나 계란관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학교 안전 계획을 작성할 때, 실적 보고할 때 분리된 것들이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에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 시스템의 사용자 승인 및 업무 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회원 가입을 다 하셨을 겁니다. 혹시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메뉴, 회원 가입 메뉴를 클릭해서 교직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했다가 보고 지금부터 로그인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그인 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메뉴가 예방사업, 사고 예방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고 예방에 가시면 학교 안전교육 계획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학교 안전계획을 클릭하게 되면 실적 보고만 되지 안전교육 계획 등록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한은 학교 담당자가 여러분한테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는 학교 담당자가 학교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 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마이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학교 담당자 승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입한 여러분들 아이디 명단들이 쭉 다 뜹니다. 그래서 뜨면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고 반려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 교직원 이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권한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회원 유형, 상태, 아이디 올라오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학교가 아닌 교사가 올라왔을 경우에 반려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에는 업무가 총 8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실태 조사 업무, 재난보고 학사 인명 피해 업무, 재난보고 시설 피해 업무, 전문 강사 수요 기관 업무, 재난훈련 업무, 통합버스 업무, 학교 계획 업무, 51차시 실적 보고, 학교 학생 안전교육과정 업무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이런 권한 업무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가 이 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교사들한테 권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교사한테 모든 업무를 다 줄 것 같다 하면 다 선택을 해서 승인을 누려주면 됩니다. 해당하는 업무만. 그래서 제가 승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승인을 하면 하시겠습니까? 뜨는데요.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승인되었습니다 하고 메뉴 뜹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승인된 업무가 뜨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로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안전 계획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학교 담당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아이디로 접속합니다.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뜨고 난 다음에 노출이 되면 사고 예방, 학교 안전 계획을 클릭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실적 보고만 있었지 안전 계획에 대한 어떤 등록하는 메뉴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클릭하면 2025 학교 안전 계획이라는 메뉴가 뜨고 계획성을 작성할 수 있는 활성화된 창이 뜹니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 및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획 작성이나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학교 안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3월부터 입력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메뉴가 크게 학교 안전 계획 개요, 그다음에 학교 현황, 학교 안전 조직, 학교 안전 현황, 그다음에 전년도 추진 실적,
학교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계획 지정 특생사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7가지 메뉴를 입력하게 되면 학교 안전계획을 다 입력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계획 개요를 클릭해 봅니다. 제가 일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개요에는 법적인 수립 근거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이 안전교육을 작성했다는 것을 이제 이 시스템에서 밝히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작성이 어려울 거는 작성 가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여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전계획의 목표는 사실은 첫 번째 목표는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구체적 목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입력한 목표를 보시면 실효성 있는 학교 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두 번째로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세 번째는 학교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보.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로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됐으면 임시 저장 메뉴를 꼭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하겠습니까가 뜨면은 확인을 누르면 임시 저장이 됩니다. 이제 학교 안전계획 개요가 작성이 끝났으면 두 번째는 학교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 교직원 현황, 안전약자, 보호 학생 현황, 그 다음에 학교 지형 등 이렇게 메뉴가 뜨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및 교직원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1학년이 0명, 2학년이 0명, 3학년이 0명, 학계가 200명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한다면 어디서 수정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이 페이지 다시 갑니다. 마이 페이지 메뉴를 가셔서 학교 정보 수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정보 수정 메뉴가 있죠.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학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0명이었는데 1학년을 100명, 2학년을 100명, 3학년을 100명 하면 총 300명이 되겠죠. 그러면 총 학생 수는 300명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 수는 15명, 비정규는 10명. 이제 정규는 10명, 비정규는 10명. 비정규는 아마 기간제 교사, 임시직 교사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학교 현황에 대한 숫자가 바뀝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제 회원 정보가 수정되었죠.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안전계획에 가셔서 다시 등록 메뉴를 클릭하셔서 계획 작성에 가셔서 아까 학교 현황을 클릭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현황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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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바뀌었습니다. 교원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요 마이 페이지를 활용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약자 요보호 학생은 이 작성 가이드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전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학생들을 담임교사와 보호교사가 알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도 천식 있는 학생, 천식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인지, 조력자가 누군지, 선생님인지, 부모님인지, 부모님보다는 아마 특수교육 대상,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있죠. 여러분들, 실무사들, 인력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 추가 메뉴가 있죠. 오른쪽에 추가를 하시고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 눌러서 빼겠죠. 그래서 지금은 천식 환자 3명만 이 학교에 안전약자 여보호 학생 현황으로 등록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 지형 현황입니다. 학교 지형 현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음시적으로 입력을 해놨는데요. 학교 지형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를 하면 어떤 메뉴가 뜨냐면 이렇게 학교 지형명이 뜹니다. 안전대피도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겠죠. 이때 이미지 파일은 첨부가 되지만 PDF 자료는 첨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 안전대피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시 저장을 누르면 되죠.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하면 삭제 메뉴를 눌러서 삭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내 안전대피도와 실외 안전대피도,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대피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학교 안전 지도를 위한 대피할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형을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학교 안전 조직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학교 안전 조직은 주로 학교 안전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특히 이 학교 안전 조직은 여기 보시다시피 평상시에 학교 안전 추진 조직도와 업무 분장이 있고요. 비상시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추진 조직도와 업무 분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물론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와 유사시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이제 입력하시면 좋겠고요. 응급구조 체계 조직도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비상 상황에서 응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직도와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에서 급식을 같이 먹으면서 학교 식중독 교원의 대책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비상 대책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비상 조직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안전과 관련해서 비상 연락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그다음에 학교 안전 업무 부서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비상 연락망도 넣을 수 있고요. 끝으로 이제 비상시에 학교 안전 사고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학교와 유관기관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먼저 작성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을 어떻게 세분할 것이냐인데 제가 일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아마 이런 조직 체계는 있을 건데요.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각 학교에서 보유한 학교별 안전추진 조직도의 한글 자료를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붙여 넣을 경우 표 형식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지원되지만 이미지 자료는 붙여넣기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시, 즉 유사시에 학교 안전 조직 또는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시에는 현장 대응, 교내 지원, 행정 지원, 외부 지원, 응급구조를 할 때 담당자 역할과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응급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게 일상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조직 체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직 체계를 이렇게 제가 예시로 하나 넣어 놓은데요. 이제 총괄, 실무지휘, 응급처치 담당, 후속 담당, 행정지원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식중독 교내 대책반 구성 운영입니다. 학교 식중독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에 대한 조직 구성도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식중독과 관련해서 영양교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환자 파악팀, 환자 이송팀, 역학조사 협력팀, 학사 대책팀, 행정재정 지원팀으로 구성해서 역할과 담당자가 있어서 이 자료도 참고로 하셔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연결망으로 해서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청,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 보건소 등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서 여기 보면 교육청과 그다음에 부서,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의 정보 전화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꾸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상시에 학교 안전사고 대응 절차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이냐인데, 먼저 여기 보시는 안전사고 위기관리, 발생시 위기관리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 종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전 위기관리, 발생시 위기 1단계, 2단계, 종결 단계까지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해에만 이 자료를 잘 입력해 놓으면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거든요. 좀 잘 활용해서 첫 학기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안전 현황입니다. 학교 안전 현황은 올해 자료가 아닌 작년도 통계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요. 그때 일어난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고 건수 및 보상 건수는 보상 지원 시스템 요 사이트에 가면은 연동되어서 데이터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연동되어서 이렇게 연도와 건수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을 토대로 학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해야 되는데요. 대체로 어떻게 작성하냐면 학교별 분석 결과 위에 있는 사고 건수에 대한 보상 건수에 대한 분석 결과죠. 그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 그리고 시사점, 개선 필요 사항을 자체적으로 적어도 되는데요. 제가 일부 예시를 자료를 하나 입력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안전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놨는데요. 이 내용도 참고로 하시고 위에 있는 사고 건수와 보상 건수를 토대로 학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원인, 시사점, 개선 필요사항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학교 안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안전실태 결과 홈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죠. 2025학년도 이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년도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전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다음에 폭력 예방 신변보호,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조치 등 안전 관련 영역에 따라서 이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생활 안전 관련된 도구들이 이제 안전장치가 설치됐는지, 일부 설치됐는지, 미설치됐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안전 영역별로 이 데이터를 보시고 학교 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사점, 원인이 뭔지, 개선 방안이 뭔지를 제시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2024학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에는 아무래도 교통사고, 안전과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관련해서 시설과 설비를 좀 더 갖춰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고 분석 결과 토대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에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치 계획은 크게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할 사항,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학교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조치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어떤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행정 요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요청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지자체, 소방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또 요청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또 우리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놨는데요.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에 건의한다. 이거는 지자체에 건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전년도에 학교 안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실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안전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예를 들면 매월 안전점검한 날 실천했다. 학교 안전주간을 운영했다.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위해서 방송 시간에, 교과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해놨어요. 예시로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제시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름대로 점검표를 만드셔도 됩니다.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학교 안전교육 추진 실적인데요. 이거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 학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실적입니다. 이때 교원과 직원 숫자를 입력하겠죠. 이제 이수 숫자는 작년에 총원이 10명인데 이수를 했는 사람이 10명이 이수했다. 그럼 이수자는 0명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이 총원이 0명이고 이수자가 2명이다 하면 이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하면 되고, 계약적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실시 현황까지 이렇게 실시했냐 안 했냐를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직원 안전 직무 이수 실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는 학생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은 학생하고 교직원들의 전체 인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 실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대상 인원수와 교육 실시 인원수가 같으면은 전체 대상 인원수가 실시를 다 했으면 100% 되겠죠. 만약에 교직원이 숫자가 10명인데 이 실시를 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5명밖에 못했다. 그럼 50%죠.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몇 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지 학생, 교원, 교직원, 직원의 입력을 하시면 전체 실시 비율까지 자동 통계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전 영역별 교육과정 영역별 학생 교육 이수 실정입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 보호,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약 이 8가지에 대한 안전 영역을 교과와 창체 등에서 1학기, 2학기 각각 몇 시간 이수를 했는지 작년도 실적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입력을 하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이수 실적은 전체 학생 수, 즉 전체 학급수가 되죠. 만약에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50학급이다. 50학급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총으로 이수했는 시간을 다 더해서 50으로 나오면 전체 시간수가 나오겠죠. 1학기 때 몇 시간, 2학기 때 몇 시간 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폭력배 신변 안전을 시간수를 평균으로 이제 2.5시간,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50으로 숫자를 총 학급수로 나누면은, 그리고 3.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수 시간은 합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 다 더했을 때 우리가 법에 나와 있듯이, 고시에 나와 있듯이 51시간을 반드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3시간, 13.3시간밖에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다 입력하게 되면 이제 아마 51차 시가 돼야 되죠. 51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학교안전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준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법적으로 작년도 이수 시간을 반드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51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난훈련을 했어야 되는데요. 화재는 자체적으로 했는지
뭐 소방서와 같이 합동을 했는지 등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진, 방사능 재단, 그다음에 폭염 등 다양한 재난훈련을 횟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실적은 재난대비훈련 유형을 달리하여 연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정특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정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해준 안전교육 관련 사업이고요. 특색사업은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사업명이 있을 거죠.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수행을 클릭하고 관련된 계획서나 보고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색 사업이 되겠죠. 뭐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 표지 설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수행했고 뭐 첨부 보고서나 계획서 이렇게 해서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임시 저장을 반드시 누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지정 특색 사업 추진 실적 등 모든 자료가 입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해 연도 학교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학사 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입니다. 학사 일정은 3월부터 2월까지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교과활동으로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하죠. 예를 들어서 타박상 주의,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지휘를 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나 더 눌러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달쯤 할 거예요. 폭염에 대해서 교과 외 활동으로 해서 또는 교외 활동으로 해서 이제 숙박형 비숙박형이 있는데요. 으로 이제 선택해서 비숙박형으로 해서 현장 체험학습 통해서 뭐 폭염 예방 주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학사 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내용을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시스템 연간 계획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교육 시행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학년의 평균값을 입력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학교 수가 있죠. 만약에 초등학교 A 초등학교에 학급수가 50학급이 있다. 그러면 전체 시간을 다 더해서 50학급에서 하는 시간을 다 더해서 나누기 5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생활안전 10시간 학기당 2회, 교통안전 10시간 학기당 3회, 뭐 폭력 신변안전 10시간 학기당 2회 등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51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에 고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력한 사례를 보시면 자, 생활안전 1학기 때 2시간에 횟수가 두 번, 2학기 때 시간이 3시간에 횟수가 4번 한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원래 10시간 해야 되는데 맞죠? 우리가 생활안전 10시간 해야 되죠. 14시를 해야 되는데 5시간밖에 안 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학기 때 5시간, 2학기 때 6시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해야 될 10시간보다 1시간 더 많기 때문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죠. 빨간색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반드시 이 빨간색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이제 7시간을 이상 해야 되고 학기당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시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4시간,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2시간 되는 것을 제가 3시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니까 7시간 이수해야 될 시간을 만족해서 빨간색이 안 들어오고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수를 반드시 계획을 짜실 때 맞춰 주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 51시간을 확보하라 그런 것도
50일 시간이 여기 되어 있죠. 확보해야 되고 그 이상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고려해야 되고요.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보면 작성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관련 학교안전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입니다. 교직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받아야 되죠. 교원, 직원, 계약직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각각 이수자와 미수자 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원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 이수자를 교원 이수자가 23명이고 미수자가 23명이고 그 다음에 교육 이수자가 21명이고 미수자가 23명이고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의 이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15시간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혹시나 잘 모르면 여기 보면 작성 가이드 클릭하면 여기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에는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명이 학생과 교직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몇 명이 받았는지를 기술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100명이고 연수를 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 되겠죠. 근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80명밖에 안 되면 80% 됩니다. 자동으로 산출된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재난대비 훈련 연간 계획입니다. 지진, 그다음에 폭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훈련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화재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선택합니다. 지진을 하고 훈련명은 도상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인데 이때 도상훈련은 그냥 말로 하는 훈련, 그냥 강의식 교육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훈련은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실제로 움직이고 훈련하고 이제 활동하는 훈련이고 그다음에 종합훈련은 도상훈련과 기능훈련을 합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훈련을 실제로 종합훈련을 했다면 종합훈련 클릭하시고 학생들, 교직원들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중심을 하고 담당자는 업무부장, 안전부장님 되시겠죠.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훈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또 삭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 삭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신 계획이 있는 재난 대비 훈련은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임시 저장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여러분 하신 내용이 입력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지정 특색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사업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추가를 누르면 지정 사업을 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이 있겠죠. 만약에 땡땡 교육청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정 사업을 따냈어요. 안전 시범학교를 따냈단 말이죠. 그러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정 사업 내용을 입력하고 계획서나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 눌러서 보시고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하면은 밑에 이 내용이 뜹니다.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하니까 안전시범학교가 뜨죠. 그 다음에 특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자체 특색사업도 제가 하나 입력을 해놨는데요. 학교 앞 횡단보도 개보수 작업이라고 해서 클릭하니까 이렇게 입력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있는 내용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삭제되고 수정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안전계획을 등록했습니다. 학교 안전계획 개요, 학교 현황, 학교 안전조직, 학교 안전 현황, 전년도 추진 실적, 당일년도 학교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계획, 지정 특색사업을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했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출하기 밑에 있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을 최종 제출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까? 라고 뜹니다. 예, 확인 누릅니다. 누르니까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출하기 싫으면 다시 돌아가기 메뉴를 클릭하면 되고, 제출을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컨펌을 합니다. 제출하기 누르면 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고 제출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학교 안전 계획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뜹니다. 이 제출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교육청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A 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쭉 제출했는 명록이 뜹니다. 목록을 보고 제출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다시 반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제출할 때는 이게 내용이 작성해 있는 내용이 교육청으로 제출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학교 안전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상세 보기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제가 입력된 자료들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일이 다 확인하고 혹시나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가냐? 목록으로 갑니다. 목록으로 가서 학교 안전계획 등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계획성 작성이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출 취소를 누르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출 취소 또는 재작성되어 있죠. 취소 누르니까 사유를 제대로 입력, 미입력된 자료가 있음.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이걸 보겠죠. 그럼 취소해 줍니다.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를 클릭하게 돼 있죠. 제출 취소를 클릭하게 되면 취소하겠습니까? 예. 취소가 됩니다. 취소하고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죠, 여러분들. 계획 작성 들어가서 계속 작성해서 수정하는 거죠, 해당 부분. 수정하면 이제 다시 수정하고 난 다음에 수정된 부분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수정했다면 만약에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제출하기 메뉴를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러면 교육청으로 제출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싶잖아요. 인쇄하고 싶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쇄 및 다운로드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면 PDF 파일로 열면 됩니다. PDF 파일로 여기 보면 다양한 여러분 입력했는 7가지 메뉴에 대해서 각각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자료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출력을 하셔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결제도 맡을 수 있고 또 수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 작성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학습을 모두 마칩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